자,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4번에 간주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간주취득. 우리가 그 취득세 앞전에 배울 때 그 취득의 형태를 배웠었죠? 승계취득, 뭐 원시취득, 간주취득에서 간주란 말은 실제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우리 간주취득을 배웠는데 그 여러분 간주취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류 4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간주취득은 왜냐면 얘가 여러 군데 걸려 있다 했죠? 간주취득은 대표적인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를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죠. 지목 변경 그래요. 지목을 변경한다. 그죠? 그리고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그죠? 이런 거 있죠. 건축물을 개수한다. 그다음에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 그쵸? 종류를 변경한다. 이런 게 있었죠. 종류 변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뭐가 돼야 돼요? 가액이 증가가 되면 그죠? 이렇게 돼. 가액이 증가되면 그랬고 여기 또 뭐 있어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에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취득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소유권 이 특징이 뭐예요? 소유권 변동이 없죠. 그죠? 기존의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치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거고 이것도 개수라는 거죠. 그죠? 대수원이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종류만 바꾸는 거죠. 종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제 취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금액이 뭐가 되면 증가가 되면 그런 뜻이죠. 그럼 잘 보세요. 증가되면 이 증가된 이만큼을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뭐 하겠대요? 간주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이만큼을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야? 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이 뭐야? 이로 인해 뭐한 금에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겠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보니까 증가된 만큼을 과세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증가된 금액만큼 과세니까 걔가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78페이지 나왔죠. 4번에. 그 중에 뭐가 나와요? 토지 지목 변경이 나옵니다. 만약 얘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이 과표와 관련된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토지 지목 변경. 자, 토지에 뭐라 했다고요? 지목을 변경했대요. 지목을 변경했대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었는데 이걸 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목이 대로. 그죠? 그래서 지목이 뭐가 됐대요? 변경이 됐답니다. 변경이. 그래서 뭐가 돼요? 가액이 뭐가 되면 증가가 되면 이 증가된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과표가 뭐니? 그럼 원칙 그냥 증가한 가액 그러면 됩니다. 증가한 가액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뭐 법인 그죠? 자, 1만에 나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거 뭐냐면 이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여러분 지목 변경이 전을 대로 바꾸는 건데 토지 이용 계획서 떠가지고 토지장 떼가지고 전이라고 써 있는 걸 몰래 가가지고 침발라고 싹 지워가지고 대자로 살짝 고쳐서 쓱 갖다 주면 지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지 형질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 흙 갖다 깔고요. 성토 작업하고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목 변경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나 아니면 판결문에서 뭐가 되면 이 비용 들어간 게 입증되면 그때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이 소유된 비용이 과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증가한 가액 그러면 되고 그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됐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그냥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표한다. 딱 이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냥 이렇게 두 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증가한 금액인데 비용이 입증이 되면 이 증가한 금액에서 비용은 빼주는구나. 우리가 시장 가서 장에 가서 물건 사면 뭐라 그래요? 차비는 빼줄게 하고 차비도 빼주는 판에 이거는 하물며 증가된 금액인데 들어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는구나.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순하다니까. 그냥 한 대로 그냥 뭐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요? 중간 가액 그러면 돼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나오면 증가된 금액 이런 거 상관없이 뭘로 간다고요?
그냥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 시험 문제 그냥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럼 뭐라고 해요? 정답이에요. 소요된 비용이다 그래야 되는데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땡 틀렸다. 이거 구분하는 건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죠? 자, 이게 제일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78페이지 4번에 1번 토지 지목 변경 원칙.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해 뭐래요?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한다. 그랬죠? 증가한 가액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입증되는 경우. 거기 예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 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깊이 가가지고 가끔 가다가 막 이거 뭐 선생님 어쩌고 막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내거든요. 지목 변경, 증가한 금액, 그리고 법인장부 판결문, 입증그럼, 비용 이거밖에 안 물어보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 어쩌고 막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그래 뭐 소용 없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1번하고 원칙 증가한 금액 그리고 3번 보면 돼요. 입증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뭐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이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비용으로 한다. 끝. 더 풀 거 없어요. 거기 뭐 시가편에 보충학습인데 이거 읽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거야. 나오는 건 지목 변경, 증가한 금액, 입증되면 소요된 비용. 끝. 그죠? 시험 문제도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거기 뭐 예외 신고가의 시가편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지 그런 거는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 양거로 2번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라고 돼 있죠.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이도보다 증가한 가액이 과표겠죠. 근데 건축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다. 여러분 건축법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의 건축법에 보면 신증 개체이 해서 건축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신재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축은 새로 지었는데 무슨 증가한 금액이 과표예요. 건축비가 과표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신축과 재축은 제외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건축물 건축 개수는 증가한 금액이다 놓고 가로치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해야 되는데 포함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신재축은 신재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과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걔는 제외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또는 대수선. 그렇죠?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합격자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합격자 모임. 그러니까 무크랜드, 저희 무크랜드 동영상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전국에서 이제 일정 인원만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격자 모임 한 100명 정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부페에서 했는데 뭐 전국에서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막 멀리서 오시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세법이 어렵다, 얘기를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안 어려워요. 이거 말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쉬운 걸 여러분이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10개는 맞아야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근데 자꾸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번에 세법 어렵게 나올 때 안 어렵게 나왔어요. 체감하는 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기본을 하면 10개는 맞는다니까. 그죠? 근데 거기 휩쓸려가지고 막 난이 좀 약간 어려운 문제 휩쓸려가지고 훅 하니까 정신을 놓으니까 이제 멍하고 있다가 틀리는 거지. 가만히 차근차근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봤던 지문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막 입으로 막 몇 번씩 수십 번씩 말했던 것이 나왔는데 틀리는 거야. 그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한 분이 그러시대. 강의하실 때 꼭 올해 29회 때가 되게 어려웠었다고 얘기 좀 해달래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그죠?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9회 때가 되게 어려웠다고. 근데 여러분 작년 시험 본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때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그래. 27회 때 물어보면 야 장난하냐? 우리 때 얼마나 어려웠냐? 똑같은 거야. 자기가 본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얘기하면 막 세상에 다 어디 특수부대 출신이야 전부 다. 그죠? 세상에 나처럼 고생한 데가 없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맞는 말이에요. 왜? 본인이 힘든 거 제일 힘든 거야 그게. 근데 아니거든요. 얘는 세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멀리서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얼굴로 처음 보니까. 그죠? 막 사진도 찍고 막 같이 합동 그랬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꼭 합격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그죠? 내년 말에 또 같이 오셔가지고 얼굴도 뵙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뭐라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졸지 말고요. 그죠? 눈 특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죠?
졸지 마세요. 졸다가 머리로 때리면 모니터 깨져요. 그죠? 머리는 안 깨지고.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5번.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또는 대수선.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있대요.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있다는 개인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걸 건축을 해가지고요. 세금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자, 10억에 신고를 했어요. 10억에. 그럼 얘가 뭐예요? 신고가액이잖아요. 신고가액.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신고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주느냐? 아니라는 거지. 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잖아. 그럼 어떻게? 10억에 건축비에 10억이 들었는데 얼마 했다고 그래요? 10억이 아니라 얼마예요? 더 금액을 높여 신고하죠. 야, 12억이야 이렇게 신고해버려요. 왜? 이게 지금 건축비잖아요. 건축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높여 신고해버려요. 왜요? 왜 10억 들었는데 왜 12억의 건축비가 들었다고 신고할까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덜 내려고. 그죠? 취득세가 세율이 낮으니까 조금 취득세 더 내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덜 내려고 이런 식으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직접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해서 이걸 신고하게 되면 이 신고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요 신고 금액 중에서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뭔다?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법인 장부를 입증을 안 하더라도 인정해 줄게.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법인이 아닌 자인데 어떻게 법인 장부를 입증을 하라는 얘기냐? 거래를 누구랑 하라는 얘기야? 그쵸? 법인하고 하라는 얘기야, 거래를. 그럼 여러분이 법인한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건물 치면서 세멘트를 한 1억어치 샀어요. 그럼 A라는 법인한테 샀겠죠. 그러면 이 A라는 법인은 지네 법인 장부에다 뭘 기록해? 저한테 세멘트 1억어치 팔았다고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거래 상대방인 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내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입증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비율이 얼마라는 게 100분의 90이란 얘기죠. 시험은 이게 한 번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이거 나왔어요. 이거 100분의 80에서 나왔어요. 땡 아니고 100분의 90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1과 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해서 법인 장부로 90% 입증됐죠? 그러면 그 입증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2번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결론은 이만큼이 법인 장부로 입증됐으면 나머지 10%는 뭐라는 겨? 그냥 계산서 같은 것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결론은 뭐가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90, 80 아니고 90.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끝.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다? 세율 파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많이 나오니까 세율. 근데 얘가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올해 출제 안 됐죠. 올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의 확률상. 그죠? 세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표준세율이 있고, 두 번째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그리고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례세. 시험은 주로 얘하고 얘가 나옵니다. 얘하고 얘가. 그죠? 중과세는 뭐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건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용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기본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일단 얘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는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처음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취득세 할 때 지금 배우는 이 취득세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내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세금을 어떻게 낸다고요? 취득세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낼 때와 이렇게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그 결론은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얼마를 내는 거예요? 4%를 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내는 거 한꺼번에 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 세율은 뭐와 뭐가 합해진 거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세율을 배운다는 뜻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표준 세율이 뭐냐? 그런 거죠. 자, 이거 나오면 이제 요 얘기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이거요. 이거 나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뭐가 가능해?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가 매매가 4%거든요. 표준 세율이. 그럼 이거를 조례로 정하면 이거의 100분의 5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반절이면 2%잖아요. 2%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 뜻이에요. 그 두 개 더하면 6%고 여기서 빼면 2%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면.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나 경기도 의회에서 야, 우리는 취득세를 매매할 때 5%를 하자. 그럼 5% 걷는 거고 우리는 3%만 하자. 그럼 3%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실제는 안 하죠. 왜요? 이거 하겠어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야,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이 안 거쳐서 안 됐어. 5% 내. 이래버리면 이번 도지사 끝에 정계 은퇴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왜? 누가 세금 많이 건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낮추면 재정이 약해지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걸 조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법은 가능한데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할 거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 가감 조정은 얘는 안 돼. 누구만 돼? 표준세율만 가감할 수 있어요. 시험에 가끔 뭐라고 나와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땡, 틀립니다. 얘는 안 돼요. 얘만 되는 거야. 그죠? 기억하시고. 그럼 세율 나오죠. 세율. 자,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승계. 그죠? 매매 등은 세율이 얼마다? 4%입니다. 4%. 근데 농지는 매매로 사면 3%예요. 농지가 좀 저율이죠. 농지가 3%고. 그죠? 그 다음에 상속 받으시면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언제다? 2.8%입니다. 2.8%. 근데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이렇게 하는 거죠. 2.3% 돼 있고. 그 다음에 증여 받으시면 3.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영리 사업자라고 그래요. 비영리 사업자는 2.8%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원시 취득. 보존등기죠? 2.8%. 그다음에 각종 분할이에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표준세율입니다. 많지도 않죠. 시험은 거의 얘가 제일 많이 났어요. 얘는. 이거 내면 맞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거는 어쨌든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별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두 개가 통폐합됐다고 했죠. 근데 이 취득세 있죠. 요거는 세율이 과거에 2% 하나밖에 없었어요. 2%.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2010년도 이전에는요. 뭐 매매건 상속이건 농지건 몽땅 취득세는 2% 냈다는 거지. 근데 등록세가 상속일 때, 증여일 때, 농지일 때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얘가 왜 4%예요? 옛날 취득세 2%에다가 등록세 2% 냈고 농지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1% 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빼주면 2%를 빼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는 왜 2.8%예요? 개정되기 전에 상속받으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를 0.8% 냈다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내용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농지가 저율이죠. 매매도 농지가 저율이고 상속도 농지가 저율입니다. 조심할 건 이거죠. 증여는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2.8%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증여받으면 농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를 내야 된다? 그쵸? 3.5%를 낸다. 그죠? 3.5%.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5%. 그리고 원시는 2.8% 내고 그다음에 각종 분할은 2.3%에서 이게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예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때는 이제 세율이 다르죠.
이렇게 돼 있어요. 6억 이하짜리 사면 얘는 1%, 1000분의 10 이렇게 돼 있고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1000분의 30입니다. 이게 된 거죠. 그죠? 뭐가요? 주택을 어떻게 했을 때? 유상했어요, 유상.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면 딱 보세요. 딱 6억이면 얼마? 딱 6억이면 6억이니까 딱 6억이면 여기 들어가죠. 이하니까. 그죠? 그럼 1%고. 6억 초과 9억 이하. 9억까지는 2%고 9억 초과 3%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6억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6억인 주택을 상속받았대요. 그럼 세율이 얼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딱 6억이니까 6억 이하니까 1% 그럼 안 됩니다. 왜? 유상만 된다니까, 유상. 얘는 안 돼. 얘는 상속은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 원시 이런 거 다 그냥 내는 거예요. 뭐만 매매 등으로 했을 때만 그때만 주택이 세율이 1%, 2%, 3% 간다는 얘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유상 거래만 됩니다. 이거는 양도세하고 맞물려 기억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활성화시켜. 근데 활성화되려면 부동산 거래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거래가. 그죠? 그럼 거래를 하려면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야, 내가 니네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줄게. 대신 거래를 많이 해. 그런 거죠. 그럼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잖아. 취득할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죠. 그래서 이거를 매매 등을 많이 해야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상속을 많이 했다고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주택을 상속하면 이번 기회에 상속하면 세율을 낮춰줄게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그럽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번이 좋은 기회예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이 세율이 낮을 때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상속하세요. 그래요? 안 맞아주면 다행이죠. 그럼 그 말하면 아버지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하죠. 나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매매 등. 그래서 얘만 세율을 바꾼 게 아니라 양도세도 가면 세율이 낮아요. 주택은. 왜? 사는 사람한테 세율을 혜택을 주겠대. 아, 그래. 이번 기회에 사야 되겠네 하고 살라겠더니 아무도 안 팔아. 왜? 양도세가 많이 나서 안 판대.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양도세도 낮춰주고 취득세도 낮춰줘요. 그럼 둘 다 세율이 낮아졌으니까 거래를 많이 하겠지. 그래서 얘는 유상이다. 그죠?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인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세율.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용도 등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 세율로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데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세법은 기본이 올림픽 정신이라 했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많이니까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그쵸? 더 많이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자, 표준세율 나왔습니다. 1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다음의 표준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거 다만 보세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뭐라고요? 표준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누군 아니라고요? 중과세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박스에 세율이 나와 있네요. 주택, 유상승계 취득에서 1%, 2%, 3%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지 1000분의 30, 기타는 1000분의 40이고 상속은 2.8%, 2.3% 쭉 돼 있죠. 지금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죠? 자, 그리고 보충학습 있죠? 보충학 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밑에. 그죠? 거기 1번 보세요.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취득을 해요. 근데 갑을이 5대5 지분으로 해서 이걸 만약에 10억에 취득했다 쳐봐요.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걸 매매를 샀으면 매매가 4%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 취득세를. 어떻게 낸다는 거야? 이 10억에 4% 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지분이 5대5니까 얘 5억, 얘 5억에서 각각 여기다 각자 4%씩 정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가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자기 거 내라는 얘기예요. 자기 거. 그죠? 2번.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 건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모아 표준세를 적용한다. 자, 여기 보세요. 조심할 거. 자, 거기 중요한 단어는 면적 증가예요. 면적 증가. 그죠? 자, 뭔가 샀는데 면적이 증가됐대요. 면적이. 그죠? 자, 그러면 면적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면적은 없던 면적이잖아요.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면적이. 그죠? 그러면 걔는 뭐야? 없던 면적이 증가된 거니까 뭐다? 걔는 새로운 취득이죠. 그럼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면적 증가라거나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내부에다 설치하면 없던 게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가액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 취득인데 엘리베이터 외벽에다 바깥쪽에 설치하면 그 설치한 만큼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예요? 면적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면적 증가는 없던 면적이 새로 생긴 거니까 걔는 무슨 취득이 된다? 그렇죠. 원시 취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냥 간단하게 뭐가 됐든 면적이 증가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아, 없던 면적이 늘어난 거구나. 그럼 얘는 무슨 취득이다? 새로운 취득이구나. 그럼 걔는 뭘로 간다? 원시 취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2번이 그렇고. 3번.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주택을 지었어요. 신축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땅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이 토지를 사잖아요. 토지를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차피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의 부속 토지. 그죠? 그러면 주택으로 가면 얘가 세율이 6억이야 1%, 2%, 3%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신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토지를 사면 이 토지를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해서 세율을 이걸 적용해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걸 악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먼저 안 사고 집을 먼저 짓는 거예요. 왜? 땅을 먼저 사면 땅만 사면 나대지니까 4%잖아요. 세율이 높게 나와. 그러니까 일단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이 토지를 사면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이걸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네가 집을 신축 증축한 이후에 그 부속 토지를 최초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때 얘는 뭐다?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하지 않고 뭘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 매매세율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지금 3번 얘기입니다.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4번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혹시나 보면 되고 3개 정도 보시면 되고 면적 증가 그러면 무조건 뭐다? 원시 취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는 되게 쉬워요. 오른쪽에 27회 기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공유 토지를 분할했대. 그럼 공유물 분할이니까 공유물 분할이 얼마야? 1000분의 23이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그죠? 간단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외 취득에서 이건 볼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부동산 아닌 건 절대 안 나온다. 읽지 마셔라. 자, 그리고 이제 중과세로 가보겠습니다. 중과세. 자, 이제 중과세는 얘는 이제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개정되고 딱 한 번. 그죠? 세부적인 얘기는 필요 없는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어요. 고급 주택. 얘들이 이제 뭐예요? 사치성 재산이에요. 말 그대로 사치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오선주. 여자 이름이죠. 이쁘네요. 근데 성격은 안 좋다는 얘기죠. 앞에 호가 별골이야.
우주컴호가 별꼴이겠어. 아우, 제 별꼴이 할 때 별꼴, 오선주. 그래요. 요 5개를 뭐라고 한다? 사치성 재산 그럽니다. 그럼 얘는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지. 사치성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죠. 이렇게 갑니다. 표준세율. 여기에. 자, 중과기준세율. 이게 나와요. 이거에 100분의 400을 해서 2개를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얘가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를 세율이 합해졌는데 세율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거죠. 요 단어 있죠.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를 말하냐면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1000분의 20. 즉 몇 퍼센트? 2%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중과기준세 왜 2%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법이 지네가 정한 거예요. 지네가. 그냥 지네들이 얘는 2%를 말한다라고 정한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정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몇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의 몇 배? 4배. 그럼 얼마? 8%. 그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표준세율 이거잖아, 이거. 그죠? 여기다가 몇 퍼센트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쵸? 8%를 더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별장이 매매니까 얼마야? 4%죠. 농지 아니니까 4%죠. 그럼 얘가 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쵸? 8% 더해서 얼마? 12%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사면 세율이 얼마라는 거? 12%라는 얘기죠. 1억짜리 별장 사면 1,200만 원, 10억짜리 별장을 매매로 사면 1억 2천을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뭔 얘기야? 야, 네가 별장을 살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설마 여러분이 나 저기 철거하는데 저 아파트 저기 집에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100에 월세 10만 원 주고 살고 있어. 그래놓고서 뭐라 그래? 근데 나 양평에 별장 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장을 살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금을 낼 능력도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금을 너는 많이 내라 해서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8%를 내 12%를 내라는 거지. 근데 별장을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 상속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은 표준세율이 2.8%잖아요. 그죠? 2.8%.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8% 더해서 얼마? 10.8%로 가겠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중과세 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종 외우셔야 되고 별꼴 오선주.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수업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거는 시험 목적상은 별로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 목적상은. 그냥 어디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제목하고 별꼴 오선주 5개가 있다는 거하고 여기에 표준세율 플러스 이렇게 간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세부적인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한 번 딱 이게 중과세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지금 뭐 고르라는 얘기야? 그쵸? 사치성 재산을 골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재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뭘 별장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골프장은 어떤 걸 말하고, 고급 오락장은 어떻고, 고급 선박은 어떻고, 고급 주택 조건은 뭐고, 이런 게 막 딱 나와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은 이제 기본 강의 때 제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크게 시험 목적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한 거 아닌 거는 제가 심화 과정 때 하겠습니다. 요것만. 왜냐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 해놓으면 또 여러분 들으면서도 막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100%라는 거 없어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니까. 근데 확률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막 이 세부적인 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 운이 없는 거지. 운이 없는 거지. 그럼 찍어야 되는 거지.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의원부담 있죠. 왜 안 하고 가면 그만큼 저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공부는 뭐 100점 맞는 공부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선택해서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항상 주의가 뭐
너무 양 많은 양 공부할 거고 다 할 필요 없다. 합격만 하면 되는데 뭘 하고 무리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강의도 그렇게 하고,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세법을 100점을 맞을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실 분은 제 강의 들으시지 마시고 김성래 교수님 강의를 들으세요.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 선생님 강의를 또 심도 있게 더 하시거든요. 강의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세요. 저는 제 강의 들으면 100점 못 맞아요. 왜? 나는 안 하는 게 있거든요. 확률사 별로 없는 거 안 하고 그래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걸 해가지고 10개 이상 맞자. 이게 목표니까. 근데 10개는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아무리 제 강의를 들어도 아무리 뭐 10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고득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종료에서요. 별꼴, 오, 선, 주. 중간 선택한다고요?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의 400을 합한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만. 얘가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죠. 그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얘는요.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고 얘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치성 별장을 사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5배 중과세 한 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개정되기 전에. 그럼 얘가 5배면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 5배면 얼마예요? 10%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별장을 사면 매매건 상속이건 뭐건 무조건 취득세는 몇 프로를 냈다? 10%를 냈어요. 근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 매매로 사게 되면 등록세가 몇 %였겠어요? 이거잖아. 여기 얘가 매매가 4%잖아. 이게 옛날 취등록세 합한 거라겠죠. 근데 취득세 2% 빼면 등록세도 얼마 냈다는 거야? 2%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등록세 2%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럼 토탈 얼마 냈어요? 12%를 낸 거죠. 그러면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취득세 이렇게 통폐합이 됐어요. 그럼 합하면 얼마야? 12%인 거죠. 그럼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표준세율의 매매가 4%다.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하면 8%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12%가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경이. 결국 기본 틀은 뭐다?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이게 기본이라니까.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건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종류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별장이 있어요. 이게 별장이라고 쳐봐요. 자, 이걸 사는데, 자, 이걸 사는데요. 별장을 사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갑이 사고 이건 을이 샀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건물은 갑이 사고 토지는 을이 샀어요. 일명이 샀어요. 얘는 중간 할까 안 할까요? 별장을. 이렇게 사면. 아니면 이 건물은 이번 달에 사고 토지는 다음 달에 샀어요. 별장인데. 얘는 중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왜? 지방세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물세라고 그래요. 물세. 물세가 뭐예요? 뭐 중심이에요? 그렇죠. 물건 중심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별장을 얘가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자체가 지금 현재 뭐예요? 별장인 거죠. 즉 뭐야? 사치성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데 이건 얘가 사고 이건 얘가 사고 이건 다음 달에 사고 뭐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결국 니네들이 궁극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뭐라는 겨?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지. 그럼 무조건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가끔 시험의 지문에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82페이지 중과세를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1번의 박스 안에 1번에 사치성 재산 그래서 별꼴 5선주 있죠.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8%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실제 시험은 플러스 8%가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여기서 외울 것은 뭐냐면 그 박스 안에 있는 5개예요. 그러니까 그 5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 그 대상하고 세율은 외워야 돼요. 세부적인 얘기는 몰라도. 그러니까 세부적인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심화 강의 때 한다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건 5개.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심화 과정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5개 나중에 보시면 되고 1번에 사치성 재산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자, 중과 기준세율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분의 20이라고 돼 있잖아. 얘가 2%라는 얘기죠. 그거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잘 보세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선박을 즉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을 하든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을 하든 결국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취득하는 게 뭐다?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뭐 사치성 재산을 뭐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땡 틀렸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가 이제 별장은 뭘 별장이라고 말하고 골프장은 뭘 말하고 넘어가시면 84페이지 고급 오락장은 뭐가 어쩌고 그죠? 그다음에 고급 선박이 어쩌고 고급 주택 조건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안 한다고. 여기서 하나 볼고 갈 게 있습니다. 뭘 보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고급 주택인데 여러분 고급 주택 기준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걸 고급 주택이라고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집 안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뭘로 봐? 고급주택으로 봐요. 고급주택? 뭐가 있다고요? 수영장. 자, 그럼 여러분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샀어요. 여러분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샀는데 마당에 포장이 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집을 사가지고 취득을 한 거야.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있나 하고 세금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포장을 뜩 떠들어 봤더니 수영장이 있어. 집은 다 쓰러져간 초가집인데 마당에 수영장이 있어. 자, 그럼 얘는 고급주택일까 아닐까요? 고급주택입니다. 왜? 수영장 있으면 고급주택이야. 금액 이런 거 안 따고 뭐 얘가 쓸 때 기와집이니 초가집 이런 거 안 따져요. 뭐만 있으면 수영장만 있으면 고급주택이야. 자, 근데 골 때리잖아요. 나는 그런지 모르고 샀거든요. 그리고 그 수영장 쓸 용의가 없는데 얘가 얘 때문에 고급주택이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세금이 왕창 나오잖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네가 그걸 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언제냐? 날짜가.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현재 지금 수영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용도로 쓰면 되죠. 뭘로 쓰면 돼? 양어장으로 쓰면 되죠. 양어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수영장에다가 수영장을 메꿀 필요 없죠. 메꿀 필요 없죠. 용도만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하죠. 거기다 붕어 2마리 펴놓으면 돼. 붕어. 두 마리 풀어놓으면 걔가 양어장이지. 그리고 수영장과 양어장의 차이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수영장이고 고기가 들어가면 양어장이잖아. 그죠? 용도가 바뀌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날짜가 며칠이냐? 60일 안에 되면 60일. 자, 그 얘기가 84페이지 3번에 고급 오락장 나오죠. 거기 고급 나이트클럽 같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제외한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하면 중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이 날짜 바뀐 겁니다. 혹시 재소강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원래 30일이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60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 잘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 선고에 속한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은 다 똑같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준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에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오른쪽 85페이지 5번 고급주택에 거기도 나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날짜 똑같잖아요. 60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뭔다? 제외한다. 중과세하지 않는다. 며칠이요? 60일. 그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개정된 거니까. 이건 나중에 규정사항은 제가 나중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 뒤에 프린트로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올려줬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고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거기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가. 돌아버리는 거지. 그치?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참 말 안 듣습니다. 정신력 강해가지고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희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잠깐 하시고 쉬다가 중간에 있죠?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